아라타는 수줍은 패배자라서 크러쉬가 빼앗긴 무능력한 남자다. 하지만 그의 연애 없는 삶은 그가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의 5자매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엘라베마 혐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좋아. 도쿄의 상류층 지역에 있는 한 저택에는 뛰어난 자수성 가한 기업가가 살고 있다. 그 남자는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서로를 엘라베마 방식으로 사랑하는 7자녀가 살고 있는 시온지 가족이 있다. 형인 아라타는 동생 시온에게 어떻게 매력적인 여자를 사귀는지 조언을 요청한다. 하지만 시온은 아라타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다. 시온은 그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물어보지만 아라타는 그녀가 귀엽기만 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다고 상기시킨다. 아라타가 시온지 가문의 상속자인데도 매력적인 여자를 사귀지 못하는 것이 시온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아라타는 운명을 믿지 않아서 사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들의 5자매인 우카, 카토노, 발리, 미나미, 세이야가 이 두 형제가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시온은 아라타가 우카의 사이즈에 실제로 궁금해했다고 반박한다.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하자 우카는 그들의 개에게 아라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개가 그를 물기 시작하자 자매들은 그에게 그게 자신의 자매를 괴롭힌 대가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자신이 자신의 자매에게 절대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이야가 카토노와의 사건을 상기시킨다. 그는 그것이 오해라고 확신하고 발리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며 그와 같은 남자들이 자신의 자매의 음모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세이야는 형제 관계가 금기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미나미는 아라타가 실제로 멋진 남자라고 믿지만 그가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를 세게 주먹으로 치며 스트리트 파이터를 한 후 반사신경이 예민하다고 말해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때 우카는 남자들에게 카토노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상기시키고 시온은 참석할 수 있지만 아라타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카토노가 그에게 올 수 있는지 묻자 아라타는 그녀에게 반드시 간다고 확신시킨다. 학교로 가는 길에 사람들은 자매들을 보고 5자매가 모두 아름답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그리고 형제들이 그들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운 좋은 일인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라타는 시온에게 현실은 다르다고 하소연한다. 형제들은 자매들에 비해 항상 처벌을 받는 쪽이고 아버지는 항상 자매의 편을 들어주었다. 시온은 사람들이 발리, 부드러운 잘생긴 남자, 세이야, 귀여운 천재, 미나미, 미래의 올림픽 선수, 우카, 미래의 학생회장, 카토노, 보호받아야 할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와 함께 사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소녀들을 천사로 보는 것과는 달리 아라타는 그들을 악마 같은 자매로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온이 아라타에게 카토노와의 사건을 상기시키자 그녀가 아라타에게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아라타는 그녀의 알라바마 감정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창문을 통해 아라타는 그가 좋아하는 소녀 나라를 본다. 그리고 시온이 그녀를 보자 그는 아라타의 어린 시절 자매들로 인한 상처가 그를 소녀들에게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집에 돌아온 아라타는 나라에게 친구 요청을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시온이 그가 소녀들에게 소극적이라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 그를 짜증나게 한다. 그때 우카가 들어와서 그의 학교 노트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쌍둥이인 그에게 노트에 대해 고마워하지만 그는 그들이 일한 쌍둥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가 노트를 적는 동안 아라타는 그녀의 옷차림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그녀에게 옷이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의 시선을 너무 알라바마스럽지 않게 하라고 한다. 그때 그녀가 그가 좋아하는 소녀에 대해 묻고 당황한 아라타는 그것이 나라라고 밝히고 그녀는 이를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나라와 같은 위원회에 있다고 말하며 그녀와 연결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그녀를 막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자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건 그녀의 상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카는 화가 나서 방을 나갑니다. 한편 코토노는 자신의 방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라타를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코토노의 생일이 다가오는 날 아라타는 운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만약 자신이 5자매의 형제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되었을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색에 잠긴 산책 중에 그는 나라와 그녀의 아기 아빠로 추정되는 남자를 보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주말에 멋을 내고 아라타는 코토노의 생일 파티를 위해 방을 나서고 그 길에 우카를 만나 그녀가 그의 옷차림을 칭찬합니다. 그 후 형제자매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식탁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쟁이 시작됩니다. 우카는 마나미가 자신이 빌려준 에어팟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저 지켜보는 가운데 아라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항상 형제자매일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다른 이들은 그의 짧은 연설에 미소를 지으며 동의합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카나메가 나타나고 그들은 파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토노의 생일을 축하하기 전에
카나메는 그들에게 발표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의 충격 속에 카나메는 그들이 실제로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알립니다. 그는 항상 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할 것이지만 진실은 그들이 모두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나미와 시온이 실제로 쌍둥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몇 년 전 그들의 어머니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진실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파티를 계속하길 요청하지만 저녁이 제공되는 동안 그들은 방금 들은 인생을 바꾸는 소식에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제 자매들은 한 방에 모이고 그들의 하인이 차를 제공하려 할 때 발리가 그녀를 보내며 사적인 시간을 요청합니다. 다른 이들이 긴장한 반면 미나미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방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밝은 성격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우카는 아버지가 더 일찍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속은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세아이는 동의하지 않으며 코토노의 생일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그들은 발리에게 처음 입양되었을 때의 과거를 기억하는지 묻고 그녀는 뭔가를 기억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과 공유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항상 형제자매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그녀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며 기분이 좋아지고 모두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라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아라타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잊기 위해 그는 목욕을 하러 갑니다. 누군가의 방어구를 보지만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목욕 중인 코토노와 눈이 마주치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아라타는 사과하며 도망칩니다. 코토노는 화내는 대신 아라타에게 형으로서 등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전처럼 그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녀는 그걸 즐깁니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등을 문지르라고 말하는 동안 그녀는 그가 자신의 등을 씻어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인정합니다. 한편 우카는 부엌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시온이 합류한다. 방금 일어난 일 이후 우카는 시온에게 아라타가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며 아라타가 자신의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시온은 아라타도 같은 기분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시온지 가문의 상속자로서 아라타는 모두의 형으로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들 둘은 모르는 사이 욕실에서는 아라타가 코토노에게 부드러운 포옹을 받고 있다. 한편 시온은 우카에게 그들이 형제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라타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카는 역겨워하지만 시온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카는 시온에게 아라타가 자신의 계획을 쳐다보지 않게 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시온은 아라타가 그냥 호르몬이 왕성한 젊은 남자일 뿐이라고 변명하려 한다. 그런 다음 우카는 아라타와 코토노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온에게 묻는다. 시온은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미 아라타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카는 시온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라타에 대해 그 사건을 놀리곤 하지만 모두 아라타가 누이를 뛰어넘는 괴물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시온은 우카에게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에 빠져 코토노가 아직 형제였을 때 아라타에게 고백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시온은 그녀에게 아라타가 코토노의 감정을 거절했고 알라바마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사실은 코토노가 아라타를 사랑하게 하려고 강요했으며 결국 그가 그녀 위에 올라선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후 그들은 실제로 형제관계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상황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 화장실로 돌아온 아라타는 코토노에게 알라바마를 사랑하는 손을 떼라고 말한다. 하지만 코토노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여자냐고 묻지만 아라타는 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말한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항상 그녀를 돌봐줄 형이 될 것이라고. 코토노는 아라타가 가장 친절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욕조로 돌아가고 아라타는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며 방을 나가고 코토노는 아라타가 자신의 감정에 응답하길 바란다. 아라타는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에서 나올 때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면서 코토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방에 들어서자 그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는 세아가 그를 맞이한다. 세아는 돌려 말하지 않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아라타는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거짓말한다. 세아는 형제들 중 가장 작은 그의 방이 가장 큰 방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며 누가 가장 큰 방을 차지할지 가위바위보를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아라타는 자신이 어떻게 졌는지 기억한다. 세아의 수다를 듣고 있는 아라타는 이 소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아라타는 세아가 그를 침대에 눕히는 것에 놀란다. 세아는 그 위에 올라타며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몸을 그의 몸에 붙여서
그를 위험한 영역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 아라타는 세아가 코토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다행히도 세아는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아는 그가 코토노와 함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히며 그들의 모든 상호작용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라타가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그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녀를 몸에서 떼어낸다. 세아는 항상 코토노가 그에 대한 감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코토노가 모든 제약을 잃었다고 의심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상황을 제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칭찬하지만 그의 여동생의 접근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그가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를 위해 올라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고 세아는 자신이 그에 대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형제간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자손을 낳았던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날 일어난 일 이후로 그 규칙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의 형제 관계는 앞으로 코토노가 아라타에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길 원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세아는 그들이 배를 부딪히는 생각을 싫어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방을 나가며 아라타가 굴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굴복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아라타는 전날 밤 겪었던 감정의 롤러코스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쁘게 일어난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간호사 복장을 한 발리와 코토노의 모습에 그의 눈이 새로워지고 발리는 그것이 자신의 유니폼이라고 말하며 입어보고 싶었지만 코토노도 입어보게 했다고 전한다. 그녀가 아라타에게 그들이 얼마나 섹시해 보이는지 좋아하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발리는 울기 시작하며 그들이 좋다고 말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당황해한다. 그 후 그들은 학교로 가고 샤이엔과 함께 다른 남자들이 그들의 자매를 쳐다보는 것을 지켜보며 샤이엔은 그들이 실제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한다. 자신의 자매들이 얼마나 차분한지를 보면서 샤이엔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나은 거짓말쟁이라고 믿게 된다. 아라타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자매들도 그 사건 이후로 그들만큼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처럼 학교에서 평소처럼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방과 후 그는 상황이 변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그때 미나미가 나타나고 아라타는 그녀가 평소처럼 연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아라타는 그녀의 운동에 대한 헌신을 칭찬한다. 그녀는 여러 트로피를 수상했고 미래의 올림피언으로 불리기도 했다. 갑자기 그녀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발가락을 핥아달라고 하고 목욕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받고 그들이 떠난 후 미나미는 남성복을 입고 촬영한 후 팬들이 생겼다고 밝힌다. 그는 그녀에게 연습에서 쉬는 날에 재미있게 놀고 싶냐고 묻지만 미나미는 충격적으로 아라타에게 그녀가 연습에서 쉬는 이유는 코치가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알린다. 그녀의 성적이 모두 불합격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미나미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바보이기도 하다. 형으로서 아라타는 그녀를 가르치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그녀를 카라오케로 데려가서 사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그녀가 가까이에서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라타가 뭔가를 설명하느라 바쁠 때 미나미는 주의가 산만해져서 노래를 고르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려 하지만 결국 모든 답을 틀리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신경 쓰지 않고 끔찍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가사를 테니스 선수로서의 자신의 삶에 맞게 바꾼다. 아라타는 그녀가 공부하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참을 수 없다. 그들이 세션을 마친 후 방을 나서지만 아라타는 누군가에게서 재빨리 숨는다. 미나미가 누군지 보게 되자 아라타가 좋아하는 소녀인 나라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본다. 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전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라타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미나미는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부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막내인 카토노가 안타깝다고 표현하고 아라타는 미나미가 어떤 면에서 똑똑할 뿐만 아니라 좋은 누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아라타를 놀리며 그가 실제로는 그녀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배처럼 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상하고 복잡한 관계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미나미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만들어온 유대감이며 아라타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좋아하는 여자를 얻지 못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미나미가 라라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미나미는 우카가 자신에게 말했다고 밝히며 아라타는 우카가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깨닫는다. 미나미는 아라타에게 자신이 예전 누나로서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 힘내라고 격려한다. 라라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못 본 것과 달리 그의 누나들처럼 말이야. 아라타는 그녀의 말에 감동한다. 집에 돌아오자 미나미는 우카에게 케이크를 건네고 우카는 기뻐하며 이전에 잃어버린 이어폰을 돌려준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러나 우카는 그녀의 뇌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미나미에게 이어폰을 건네며 갖고 있어 달라고 하고, 미나미는 그것을 받아들여 이전의 다툼을 평화롭게 끝낸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평소처럼 이를 닦으며 코토노가 며칠 전에 한 일을 생각한다. 욕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고 어색하게 인사하지만 아라타는 그 이유가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임을 안다. 그때 세아가 갑자기 나타나 아직도 욕실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놀리며 아라타는 그녀의 존재에 놀란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세아짱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그가 그렇게 부르자 그녀는 약간 만족한다. 그녀는 아라타에게 코토노와의 일에 대해 걱정하느냐고 묻지만 자신은 그녀에게 감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아는 며칠 전 그에게 뭔가 느꼈기 때문에 걱정한다. 갑자기 미나미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온 것처럼 나타나 지난번 게임 세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를 몇 번이고 이겼다고 자랑한다. 그녀가 아라타 선배라고 부르자 세아는 놀라며 미나미에게 더 성숙한 사람에게는 선배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아라타처럼 멍청이에게는 아니라고 한다. 두 소녀가 떠나면서 아라타는 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라타는 나라를 보고 얼어붙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우카가 나타나 그를 조롱하며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한다. 아라타가 나라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자 우카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고 거절당한 후 모든 매력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때 우카의 친구들이 그녀를 부르고 그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카토나의 생일을 위해 바다 공원에 갈 것이라고 알린다. 그녀를 보면서 아라타는 우카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믿을 수 없고 집에서 아는 작은 괴물과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한다. 우카의 친구들은 우카 뒤에 있는 아라타를 보고 아라타가 정말 잘생겼다고 말하며 그와 데이트하고 싶고 그의 아기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우카는 그들에게 그건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며 아라타는 멋진 사람을 사귈 수 없는 바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아라타를 깎아내리려 하면서도 그녀는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자신의 말에 얼굴이 붉어진다. 수업을 나가면서 아라타는 바다 공원 여행에 대해 듣고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 날 형제는 카토나의 생일을 맞아 바다 공원에 도착하고 그곳의 마스코트를 보자 우카와 미나미가 그에게 달려가 사진을 찍고 싶어한다. 미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고프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발리는 아라타에게 함께 가서 음식을 가져오자고 요청한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오지만 마스코트를 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고 아라타와 발리만 음식과 함께 남게 된다. 아라타는 그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그들을 부르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아라타는 그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발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녀는 그들이 둘만의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결국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것이라고 믿는다. 아라타가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자 아라타는 결국 모든 음식을 혼자 먹어야 한다. 진짜 커플처럼 발리는 아라타의 남자다운 팔에 매달린다. 그는 발리의 언니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발리가 항상 아라타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자신의 팔이 그녀의 부드러운 부분에 붙어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형제임을 상기시키려 할 때 그녀는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들이 형제자매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 아라타가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더 얼굴이 붉어질 때 바니는 멀리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놀리며 그녀의 계획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당황한다. 바니는 그녀의 계획이 너무 크다고 사과하며 특히 경험이 없는 남자인 그에게는 더더욱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함께 나란히 걷던 중 바니는 그런 나쁜 여자 옆에 있어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에 짜증이 나지만 아라타는 주변의 남자들이 모두 바니 때문에 눈빛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제안하며 그는 토마토보다 더 붉게 얼굴이 달아올라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계단을 오르며 아라타는 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다. 그로 인해 완전히 창피함을 느낀다. 그녀는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그를 귀엽다고 부른다. 그 후 두 사람은 조용한 데이트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라타는 계속해서 전화하려 하고 여러 번 시도 끝에 셰이형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여자들은 발리가 아라타를 얼마나 심하게 놀릴지 알고 있어서 그들이 형제라는 게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생일인 고토노에게 관심을 돌리며 원하는 놀이기구를 모두 타며 생일을 즐기라고 격려해요. 아라타와 다시 돌아와서 그는 발리와 함께 모든 놀이기구를 탄 후 쉬고 있어요. 발리는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만 아라타는 앞서 먹은 음식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추로를 한 입 베어물 때
아라타는 그녀의 여우 같은 행동 뒤에 숨겨진 소중한 미소를 알아차려요.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었다고 표현하고 아라타는 그녀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게 돼요. 그녀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묻고 그가 형제관계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발리의 눈이 반짝이며 얼마나 귀여운지 말해요. 그녀는 누나처럼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카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울릴 때마다 항상 그랬던 것을 떠올려요. 발리는 아라타에게 자신이 맏언니로서 항상 모두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한다. 심지어 목숨을 걸더라도. 그 말에 아라타는 발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멋진 언니였다는 것을 떠올린다. 갑자기 멍청한 어린 소녀가 음료를 들고 나타나는데 그녀가 미끄러지면서 음료가 발리 쪽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아라타는 재빨리 행동하며 그들 사이에 서서 자신이 젖게 된다. 멍청한 소녀는 사과하지만 아라타는 따뜻하게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한다. 발리는 걱정하며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처럼 아라타는 자신이 그녀와 함께 모두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남동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발리는 흥분하며 아라타가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되어가는지 깨닫게 된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아라타가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 발리가 너무 흥분해서 거의 해산물 주스에 빠뜨릴 뻔했다고 질문한다. 그들은 다음 놀이기구로 이동하고 그 길에서 발리는 아라타의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왜냐고 묻자 그녀는 그것을 잡아채며 함께 끌고 가며 그냥 그의 손을 잡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날 밤 그들이 다리에서 공주처럼 장난치며 노는 동안 남자아이들과 코토노는 화장실에 간다. 하지만 세이야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코토노와 아라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들에게 알린 후 그들은 코토노가 자신의 계략으로 아라타에게 매달릴 용기를 냈다는 것에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세이야에게 아라타가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좋은 형처럼 아라타가 코토노를 말려서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세이야 자신이 시험해본 후 아라타는 누이들에게 부도덕한 욕망이 없다고 확신시킨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묻자 그녀는 차분하게 그의 심장이 뛰고 딩딩이 올라오는지 보기 위해 그에게 올라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와 달리 둘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이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은 코토노와 대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녀가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때 아오카가 코토노가 과거에 비슷한 일을 시도했었고 아라타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그들에게 괴짜라고 불렸다고 알려준다. 그것은 세이야에게 아버지의 발표가 그들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코토노에게 아라타의 금기된 아기를 갖고 싶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발리는 그들에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진정시킨다. 그녀는 아버지의 발표 이후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알아보려고 했고 고아로서 발리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조용히 지내고 그들을 주시하자고 제안하고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그런 다음 상품 가게로 가는 길에 몇몇 소녀들은 액션 피규어를 사기 위해 열광한다. 코토노의 행동을 보며 아라타는 그녀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아버지의 발표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평소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그들은 형제자매로서 함께 즐긴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상품을 사는 동안 아라타는 나라처럼 보이는 소녀를 보고 잠시 긴장한다. 우카는 그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타나 그와 함께 걸으라고 초대한다. 그녀는 그들이 실제 쌍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라타는 그녀의 생각을 멈추게 하며 그들이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그녀는 항상 그의 쌍둥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우카는 과거에 그들이 쌍둥이로서 텔레파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서로의 생각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을 듣고 아라타는 당황하고 그녀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 묻는다. 그의 충격에 우카는 아라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가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깨닫게 한다. 며칠 전 학교에서 시오는 아라타에게 그들의 자매 중 누군가와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아라타는 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었다. 시오는 그들이 더 이상 형제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며 코토노가 아라타에게 마음을 표현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라타는 자신이 여동생들을 연애적으로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현재 우카가 그에게 고백한 후 그는 그녀를 여동생이 아닌 연애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카는 아라타에게 자신이 그를 플라토닉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이는 그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그는 지옥이 얼어붙어도 우카가 자신을 연애 후보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츤데레라고 부르며
그녀는 그에게 기념품을 사오라고 상기시키며 떠났다. 하지만 그는 웃어넘기면서 시온이 여동생들을 연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한편 외로운 산책 중인 우카는 아라타에게 방금 한 말을 잊지 못하고 세아가 코토노가 아라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을 듣고 코토노에게 질투를 느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아라타는 홈쯤에서 운동하며 잘 다듬어진 복근을 만들고 있을 때 미나미가 들어와 함께 운동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나지만 그녀는 이른 아침이라며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훈련을 절대 빼먹지 않는 것에 대해 칭찬하며 아버지가 항상 아라타를 리더로 만들기 위해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일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아라타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아라타는 또한 미나미가 훈련을 결코 빠지지 않고 미래의 올림피언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존경심을 표한다. 그녀는 그의 칭찬을 가볍게 넘기지만 얼굴이 심하게 붉어진다. 아라타는 모르는 사이에 전날 밤 소녀들이 기념품 가게에 있을 때 우카와 아라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미나미가 그들을 찾으러 갔다. 그녀는 충격적으로 우카가 아라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 이후로 미나미는 아라타에게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빨리 그들의 아이들의 이모가 되고 싶지 않다. 그녀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 아라타는 그에게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미나미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기 위해 덤벨 플라이를 빠르게 하지만 아라타는 그녀의 자세가 형편없다고 말한다. 용기를 내어 아라타에게 우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그녀가 무엇을 언급하는지 모른다. 아라타는 우카와 많이 싸우지만 서로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켜주지만 미나미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녀는 결국 방을 나가고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중에 운동을 마친 아라타는 미나미가 그와 우카의 관계에 대해 방금 한 말을 생각하며 화장실로 향한다. 갑자기 아라타가 화장실 문을 열자 세이야가 마지막 플록 갑옷을 입고 거기 서 있고 아라타는 당황하지만 세이야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이 많은 로맨틱 코미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겪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세이야는 아라타를 하늘로 날려보내지 않는다. 아라타가 문을 닫으려 할 때 세이야의 옷이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집어들고 화장실 안에 있는 세탁바구니에 넣어야 하며 세이야를 샤워하는 동안 보지 않으려 애쓴다. 그가 그녀를 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이야는 예전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반면 자신은 변태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반지를 보고 그 반지가 드디어 맞는지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는 반지가 조금 헐거워졌다고 말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 놓아주기를 거부한다. 나중에 방에 혼자 있을 때 발리가 아라타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그녀는 그의 방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놀리기 시작하며 아버지가 침대 바닥에 어질러 놓은 것 때문에 그를 꾸짖던 모든 순간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여기 왔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방을 방문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 주위에서 수다를 떱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노트북을 아무렇지 않게 뒤지며 자극적인 동영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의 놀람 속에 발리가 그의 한정판 미아 칼리파 동영상 제목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노트북을 그녀에게서 빼앗으며 그녀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열었는지 묻습니다. 그의 당황스러운 상황은 제목이 이메일 알림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라타가 당황해하는 동안 발리는 그의 형이 존이 신수와 미아 칼리파 동영상을 즐기는 교양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오히려 안도감을 표현합니다. 그때 그녀는 아라타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초대합니다. 다음 날 그들의 데이트에서 그녀는 아라타가 오랫동안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전화가게로 그를 데려가고 그는 그녀의 배려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놀리기 시작하며 그 후에 호텔에 가서 뜨거운 요가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라타가 새 휴대폰을 선택할 때 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택합니다. 발리가 왜 빨리 선택했냐고 묻자 아라타는 디자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때 발리가 사람들은 마치 연인처럼 휴대폰을 고른다고 떠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능만 보고 고른다면 그건 외모보다 성격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발리는 외모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만약 어느 날 아라타가 귀찮은 연인을 만나게 된다면 말이다. 적어도 그녀의 못생긴 얼굴 대신 예쁜 얼굴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러자 판매원이 휴대폰을 가져오고 아라타 옆에 발리가 있음을 보고 커플 할인 혜택을 제안한다. 아라타는 거절하려 하지만 발리는 그의 연인인 척하며 할인받겠다고 하고 곧바로 거절한다. 그 후 아라타는 왜 갑자기 발리가 데이트하자고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발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발견하면서 그의 생각은 멈춘다. 아이스크림을 산 후 그녀는 모두가 아이스크림 사건으로 싸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라타는 마나미가 우연히 코토노의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일을 기억한다. 하지만 코토노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우카는 마나미에 맞서 그녀를 지켜줬고 그로 인해 형제자매 모두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대립을 두려워해서
슬플 때마다 항상 옷장 속에 숨었고 그 덕분에 언니들에게 노짱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라타는 발리가 예전에는 초자연적인 것에 겁을 먹었던 것을 떠올리지만 그녀는 그의 입을 다물라고 말하며 카스퍼라는 친근한 유령이 뒤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여전히 그녀를 무섭게 한다고 말한다. 그때 발리가 아라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언니로서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아라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녀에게 안심시킨다. 한편 코토노는 자신의 방에서 생일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지만 사진 속 아라타를 보자 그녀는 그를 좀 더 오래 바라볼 수밖에 없다.